안녕하세요. 반자칭 영어학습 전문가 상변 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독해법이라는 게 한때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냐면 가지치기 독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를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잔가지들 다 치면은 주요한 큰 그루터기하고 주된 큰 가지들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잔가지를 쳐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 드러낸다라는 그런 독해법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독해법이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단순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해석을 할 부분과 해석을 하지 않을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문단에서 해석을 할 부분과 해석을 하지 않을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을 부분은 이런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 굳이 해석할 필요 뭐 있겠니? 명사만 해석하면 되지 않겠니? 두 번째로 부사어에 해당되는 부분, 뭐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이나 이유나 목적, 결과 등의 내용들을 부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들, 그거를 싹 다 빼고 해석하라는 게 이제 문장에서의 가지치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단에서의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제문이 있고 그 밑에 예시가 있다면 굳이 예시를 못하러 읽니? 주제문만 해석하면 되잖니?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단에서의 가지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치기 독해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학생들한테 어필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뭐에서 부족함을 느끼냐면 시험을 볼 때 시험 시간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 푼 거는 거의 다 맞았는데 나머지 못 풀어서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내가 시간을 당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눈앞에 보이지를 않고 만약에 이거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강사들 중에 이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강사들은 그 요구에 부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냐면 그래, 너 시간이 부족해? 그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해줄게. 그냥 굳이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면 일부만 해석해도 시간 줄이면서 정답을 맞출 수 있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네가 1분 30초 걸리던 거 1분 만에 또는 45초 만에 풀게 해줄게. 얼마나 달콤하냐고요. 아이들은 그 생각,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럼 2배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더 이상 내가 못 푸는 문제,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 없어져. 그러면 점수가 높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이미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대학교 최고의 과에 나와가지고 지금 사회에서 유명한 저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니까. 근데 현실은 항상 다르다는 거죠. 그걸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결과로 얘기하면 문제를 예전에 한 70%밖에 못 풀었다. 이제는 100% 풀게 되긴 합니다. 문제는 정답률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서 틀렸잖아요. 이제는 정답률이 떨어져서 그 점수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다른 하나를 줘버리는 겁니다. 시간을 얻으려고 했다가 정확성을 줘버리는 거예요. 공부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정확성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득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것을 반복해서 속도가 붙는 거거든요. 정확한 것이 반복돼서 속도까지 붙으면 정확하고 빨라집니다. 정확하고 빨라지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 정확한 거는 귀찮고 정확한 거는 어려우니까 빠른 것만 추구한다고요. 그러면 빠르고 부정확하게 가거든요. 근데 빠르고 부정확한 걸 반복하잖아요. 남는 결과는 빠르고 부정확한 거예요. 빠르고 부정확한 걸 반복하면 정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지만 느린 걸 반복하다 보면 정확하고 빨라지는데 부정확한 걸 빠르게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공부를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한계의식? 이런 것만 느끼게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자기의 실력에 대한 의심만 품게 만드는 역효과가 생길 뿐입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문장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자른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을 빼잖아요. 그러면 이 명사 하나만 가지고는 그 뚜렷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아주 또렷한 사진을 보면 이게 사람에 대한 사진일 경우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생김새의 특성, 누구를 닮았는지, 그 다음에 점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을 잘라버린다라든지 가지를 쳐버린다라든지 아니면 문장에서 부사어 같은 것들을 가지를 쳐버리는 것은 이 사진을, 뚜렷한 사진을 모자이크로 바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모자이크인데 이 하나의 입자의 크기가 커요. 다시 말해서 어렴풋하게 사람이야 라는 것은 인식이 되지만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지 쳐서 내용일치 문제라든지 도표 문제를 풀어보세요. 절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 구체적인 정보들은 가지 쳐낸 데 들어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요, 제 생각에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또렷한 사진을 버리고 모자이크로 나는 사진을 이해하겠어 라는 태도와 유사한 겁니다. 두 번째로 문단에서 예를 들어서 예시 같은 거 불필요한 거잖니, 재진술 같은 거 불필요한 거잖니, 이런 식으로다가 재진술되는 내용이라든지 예시를 가지 쳐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문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응축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올바른 문단 글쓰기의 원리라는 거 선생님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올바른 문단으로다가 써진 글이 수능에 출제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글에 불필요한 것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미 삭제되었어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수능에서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라는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일관성과 통일성과 응축성이 제대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문장이 잘못된 거고 걔를 제거해야 돼. 그래야지 올바른 문단이 돼. 라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면 이미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 전체가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처럼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라고요. 두 번째로요. 이 가지치기 독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보세요. 우리가 독해라는 것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이 나왔어요. 주제문이 나오고 그 밑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for example, for instance 같은 표현이 나오면서 예시가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면 왜 쓸데없이 예시를 써주느냐? 글쓴이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독해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문은 general하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의 경험이 다르면 다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 즉, 읽는 사람이 100명이면 주제문에 대한 해석이 100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라든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가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의 다른 범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각하거나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줌으로써 주제문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거라고요. 독해책에 그렇게 예시의 목적이 써 있는데 학생들이 그 한정된 시간에 그 긴장된 상태에서 그 예시를 읽지 않고서 주제문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경험이 많은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무슨 걸 고려해야 되냐면, 그 선생님들은 그런 설명을 하실 때 예시를 읽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예시를 읽어 보셨기 때문에 주제문이 뚜렷하게 머릿속에 찍힌 것이고, 주제문이 뚜렷하게 머릿속에 찍힌 상태에서는 주제를 설명할 때 이걸 잘 전달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지 않고 다양한 해석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면 마치 그 주제문만 읽어서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실제로서 그게 되느냐? 아니라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문장에서 빼고 읽어야 될 거하고 읽어야 될 부분을 나누는 거하고, 문단에서 읽을 부분, 읽지 않을 부분을 나누는 것 자체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판단을 하는 시간도 사실은 그 시간에 차라리 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읽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개입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잡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잡생각이 떠오를 때 잡생각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잡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생각이 막 떠올라요. 내가 잡생각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떠올리면 잡생각이 그냥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잡생각을 하다가도 잡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잡생각이 멈춰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을 해석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 읽었던 글의 내용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나무를 고사시키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남 하이퍼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당시 상대평가 시절에는 영어를 많이 틀린 학생들이 재수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영어 하나 틀린 애들도 재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00점과 97점 사이에는 분명히 학교가 갈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이들 영어 뭐 한두 개 틀려서 온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죠. 너희들은 어떤 스킬을 써서 지문을 읽니? 그 아이들의 공통된 답변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다. 답 나올 때까지예요. 답 나올 때까지 읽는다.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가 쌓일 때까지 읽는다. 순서대로. 그렇게 다 읽고 시간이 남아야 정상인 겁니다. 진짜 영어 능력이 좀 수준이 이른 학생들은요, 다 읽고 풀어도 한 20분 남습니다. 뭐 OMR 체크하게 되면 한 15분 남겠죠? 그죠?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수능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능은 다 읽고 풀라는 시험이지 일부를 읽으라는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문이 난해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빈칸 추론 어려워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저 빈칸 추론 풀 때 일부를 읽고 풀라는 강사들 보면 진짜 애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독약을 먹이지라는 생각을 막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다 읽고 풀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지문을 어떻게 일부를 읽고 풀어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다 읽어도 정보가 모자라. 그러면 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50%의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읽을 때 25%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75%가 돼요. 그럼 문제 풀 수 있는 그 충분한 정보가 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량의 법칙, 이게 이제 정보량이라는 것이 지문 속에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한 75% 정도의 정보량이 채워지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왜 여러 번 읽으면 어려운 지문도 풀리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 번 읽어야 풀리는 지문을 어떻게 일부를 보고 푸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 강사들, 양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심 있는 강사라면,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 절대로 못 풀어. 그렇게 하면 오답률이 높아져. 정답률이 떨어져.
전체를 다 읽고 풀더라도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반복을 더 열심히 해! 라고 말하는 강사들이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얘기하고 있는 강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필요한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싫은 것이 되는 겁니다. 양약 고어구 하나 일이어병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방식은 아이들에게 쓴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강사라면 그 방식을 알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런 올바른 양약을 제공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듣게 해주세요. 그냥 입에 단 사탕, 입에 단 것들만 먹이는 강사가 아니라 진짜 아이의 몸에, 머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가지치기 독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